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한 입의 박한입니다. 그럼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 정말 심오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뉴스가 묻히지 않고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김병기 의원 이야기인데요.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동작구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이슈가 있었는데요. 경찰이 내사를 했는데 무혐의 종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관련하여 새로운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우선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김병기 부인이 동작구의회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이 혐의로 경찰이 내사를 했는데 무혐의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과정에 국민의힘 친윤 의원의 도움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 보도 어제까지 저희가 다룬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직 보좌진이 새로운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구의회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사건과 관련해서 김병기 의원이 직접 동작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야. 직접. 어제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친윤 의원을 통해서 청탁이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의혹 보도였는데 이번에는 나온 게 직접이라는 거예요. 서장하고. 그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의 보좌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병기 의원이 동작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했다. 김병기 의원이 확실히 서장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 서장이 김병기 의원에게 크게 걱정하실 일이 있겠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찰은 김병기의 수사 무마 청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진짜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인지 요게 이제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입건 결정 통지서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경찰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 내용입니다. 오래전 일로 식당의 CCTV 등 확인되지 않는 점 등 국회의원 배우자 등 제3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증거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요렇게 이제 요런 이유로 이제 불입건 처리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 시기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식당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이 CCTV 확인을 하러 오지도 않았다는 거야. 식당에도 안 갔대요. 안 왔대. CCTV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보도가 또 있었는데 보좌진 주장에 따르면 2024년 8월에 이게 이제 무혐의 종결 처리가 나거든. 그런데 2024년 10월에 공소시효가 또 만료가 돼요. 2달 뒤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면 이제 뭐 나중에 뭐가 돼도 이제 방법이 없잖아. 2024년 10월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자 김병기 의원은 동작경찰서 팀장급 간부와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야. 거의 파티 성격으로. 이제 우리 더 이상 거리낄 거 없다. 파티 성격으로 식사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진이 주장하는 게 그 얘기해 주신 대로 동작서 팀장급 간부 그리고 김병기 의원 또 두 사람을 연결한 김병기 의원 측근 등 세 사람이 강남 모처에서 만났고 영원히 가자는 의미의 파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한 보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꾸 저한테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데 그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 김병기 의원은요.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잘못한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MBC가 공개한 강선우 의원과의 그 녹취 있지 않습니까? 그 녹취 파일이 어떻게 유출이 된 것인지 수사 의뢰를 하겠답니다. 유출 경로에 대해서. 그거를 왜 녹음했는지부터 좀 밝혔으면 좋겠어 나는. 그만할 수가 없어. 내가 그만한다고 해서 사라지지도 않아요. 모든 언론이 이거 다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건조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리심판원이 12일에 열릴 예정이라는 보도를 제가 봤는데 앞으로 이 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보도들 중에 이제 보면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뒤에 경찰과 파티 또 저는 너무 좀 자극적인 제목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자리가 있었는지를 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주장입니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직 제가 봐도 아마 복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복수의 보좌진들하고 지금 김명기 의원님하고는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은 관계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이제 보좌진들이 언론에 계속적으로 제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보 내용과 언론의 보도가 맞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1월 1일 날 지도부가 정말 그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하고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봉화까지 내려가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산마을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하고 그러고 올라와서 그날 밤 8시에 저희들이 강선 의원 바로 저 직전에 탈당했는데 제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 신속 심판을 요구하는 결정을 의결을 합니다. 네. 지도부 만장일치로. 그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한 거는 그만큼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도 한 12일 날 저희들이 신속 어떤 심의 요청을 한 거에 대해서 12일 날 윤리심판원 징계 심의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우리 김병기 의원님에게는 지금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고발된 건수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윤리감찰단이 1차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을 토대로 윤리심판원이 지금 직권으로 조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으로부터 소명, 김병기 의원님은 일단 본인이 다 소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걸 윤리심판원이 소명 자료나 이런 걸 다 받아보고 12일 날 회의에서 뭐 본인도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직접적인 설명을 듣고 그 논의를 해서 윤리심판원 내에서 이제 이게 실제로 김병기 의원님 말씀처럼 소명이 다 되는지 네. 아니면 지금 언론 보도나 전직 보좌진들 주장대로 중대한 문제가 있는지를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댓글에서 최욱이 민주당 다 망친다고 하는데 그거를 김병기 의원한테 말씀하셔야죠. 김병기 의원한테. 아 제가 무슨 뭐 이걸 만들어냅니까? 저 쉽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어디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왜 자꾸 제가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하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네요. 김병기 의원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만 나가라고 민주당을 사랑하신다면 민주당에서 나가라고 김병기 의원한테 요구를 하셔야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좌진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의혹 제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내가 볼 땐 민주당에 있는 한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지금 보십시오.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나씩 내놓고 있어요. 맞아요. 매일 하나씩 내놓고 네.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전략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 보좌진이 옳고 그르다 관심도 없어요.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와 이거를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 내부 고발의 형태가 내부 제보자 형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내용의 신빙성은 좀 추정이 되는 면이 있고 네. 우리 매불쇼에서 다루고 안 다루고를 떠나서 그 보좌관들은 지금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에 네. 계속 살라미 형태로 지금 이걸 그렇습니다. 내보내고 있어서 앞으로 더 문제가 나올 것 같고 지금 최근에 그 뉴스타파 보도에서도 그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의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보좌관과의 네. 통화 내용이 나오면서 그 업무 추진비를 김병기 썼다고 의원의 얘기하잖아. 배우자가 썼다. 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뭐 가슴이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불안불안했겠죠. 이게 드러날까봐. 그러면서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 김병기 의원이 뭐 CCTV까지도 막 가보라고 지시 네. 내린 것도 다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소위 말하는 이 범죄의 혐의 자체가 매우 이건 가볍지가 않고 또 공선법 같은 경우야 시효가 만료돼서 이제 처벌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 업무상 횡령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시효가 남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 엄정한 처리를 해야 되고 예.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을 좀 더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이거는 뭐 개인적 바람인데 지금 뭐 이제
절차에 따라서 윤리심판원 뭐 이런 이제 절차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개인적 바람입니다만 당내에서 뭔가 좀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 탈당을 빨리 좀 정치적으로 좀 풀어가지고 보여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동의하는 게 이게 지금 네. 새해가 지났고 새해가 돼도 새해가 온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말미부터 계속 지금 김병기 의원 관련된 의혹들이 하나하나 점층적으로 계속 나오면서 저는 빠르게 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네. 저는 좀 김병기 의원의 거취 부분만은 좀 정리가 빨리 돼야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뭐 어려운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은요 네.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해서 뭐 당 지도부가 그건 대표로 말 안 되죠. 예, 네. 완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치적 부분들인데 그 이제 우리 김병기 의원님께서 본인이 소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보고 또 우리 심판원 자체가 또 속도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신 국민들이랄지 보시는 것들은 어차피 또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 거니까 우리 당을 믿고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최용 네가 왜 이런 걸 판단하냐고 하는데 아니 지금 그 녹취도 나오고 아니 이 정도도 판단 못하면 내가 무슨 아니 내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죠. 아니 너무 증거가 많은데 정황 증거는 진짜 너무 많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또 단정적으로 얘기도 안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녹취록 같은 게 나오고 또 그걸 듣고서 어느 정도 그동안에 좀 묵혀있던 문제들이 지금 일시에 좀 점화가 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다뤄야 되는 것이고 또 안 다룬다고 해서 의혹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네. 그런 처신이 가장 지금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정치인들의 책임이라는 게 당연히 뭐 무죄로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 우리가 의심하고 유죄를 확정짓는 건 아닌데요. 정치인으로서는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삼선 의원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분 입장에서는 본인의 무죄함에 대해서는 당과 분리를 해서 바깥에서 그 부분을 밝히는 노력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최소한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혐의의 죄질이 매우 나빠요. 사실 굉장히 나쁘다니까. 네.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처럼 이게 중량감 없는 정치인이라고 해도 이건 충분히 뉴스가 될 정도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제 혐의로 봤을 때. 예, 혐의 자체만으로 봤을 때. 이제 좀 진도를 좀 나가도 될까요? 아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너무 휘둘리시는 것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김경 김경. 예. 네. 이게 그 문제 제기가 되고 바로 또 미국으로 나갔더라고요. 미국 갔죠. 네, 지금 뭐 미국에 자녀들이 체류하고 있는데 그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지금 출국해서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와, 참 대단하시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 뭐 법조인이시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아니 돼요? 일단은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공천 헌금 사안에서 주인공이죠. 핵심 피의자잖아요. 네. 돈을 지금 줬다라고 의심을 받는데 뭐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이제 먼저 소환이 이제 돼야 될 그런 분인데 저는 일단 경찰에서 어떻게 이거를 출국 금지도 신청을 안 해놨냐 이 부분은 조금 그 수사 과정에서 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김경 시의원은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뭐 네. 해외 도피까지 우리가 뭐 의심할 상황은 그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아니겠죠. 네. 그 시간을 벌면서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증거인멸 같은 걸 시도할 수가 있거든요. 뭐 입을 맞춘다거나 여러 가지 본인의 그동안 증거 자료들을 없애는 폐기하는 그런 일을 좀 할 우려가 아하. 되는 것이고 아마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이 좀 꽤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제명이 됐습니다만은 뭔가 본인이 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이 일을 좀 처리해라라는 식의 어떤 여론을 좀 작업하는 이런 의도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는 김경시 의원의 의도를 떠나서 지금 핵심 피의자가 미국을 갔다?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어떤 의도라고 하더라도 이 국민적 공분이 더 배가 될 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강선우 의원은 탈당하고 제명까지 됐습니다. 네. 자 보십시오. 당장 강선우 의원은 보도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맞아요. 정치적 책임을 져.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제명 처리를 했잖아요. 예, 예. 보도량이 엄청 왜냐 이거는 이제 그 수사 영역으로 넘어가고 수사에서 뭐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고 개인이 이제 책임지면 되는 문제로 된 거야 이제. 네.
김병기는 계속 지금 억울하다고 하면서 당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심각한 게 뭐냐면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오늘자 이야기 나온 거 보면 지금 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은 휴먼 에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강선우 의원의 선례처럼 빠르게 당에서 제명을 해서 내보내면 그럼 휴먼 에러라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더 이상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네. 어려운 건데 네. 지금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도 뭐 그 강선우 의원 사건에는 조금은 떨어져 있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만은 관련적으로 국민들이 보고 있는 이 엄중함과 심각성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치를 해야 네. 저는 이것을 시스템 에러로 보지 않고 휴먼 에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빠르게 좀 당에서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전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얘기를 합니까? 아니 뭐 다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에서도 그 윤리심판원에 회부를 했고 신속한 결정을 내달라는 의결까지 했습니다. 예. 지도부가 만장일치로 했기 때문에 보시는 분 중에는 안타까워서 하시는 게 있지만 또 그와 다르게 왜냐하면 강선홍 같은 경우는 그 녹취록 그 1억 원입니까? 네. 그게 이제 명확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당시 보면은 또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다툼의 여지 부분들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심판원에서 그 부분 조사하고 지금 이제 좀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보좌진들이 주장하는 또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하는 건데 이 아까도 제가 1월 1일 오후 8시에 긴급 최고위 열었듯이 우리 민주당이 뭐 저 국민의힘 이런 데하고 비교할 바가 되겠습니까? 우리 네. 민주당 신속하게 하고 네. 또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최욱이 너는 깨끗하냐? 오늘 아니 공천하고는 그- 아무 관련이 없는 저는 분이지. 공직자도 그게 아니고 댓글을 보지 마세요. 그냥 공만 차시는 오죽하면 출연진이가 댓글 보지 말라네. 댓글을 보지 마세요. 최욱이 너는 깨끗하냐? 자, 첫째, 저는 공직자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제가 더러워도 김병기 관련 의혹은 의혹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더러워도 그래 나 더럽다. 더러워도 할 수 있잖아요. 더러워도 공직자니까. 예. 해야죠. 나는 공직자도 아니고 그래 더럽다. 내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부드럽게 부드럽게 가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자 그리고 이해운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뭐 여러 의혹들이 지금 많이 터지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만 국민의힘이 인사검증 실패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가장 웃긴 이야기다. 네, 맞습니다. 너네들이 실패한 거다. 네. 너네들이 계속 공천했잖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의혹이 너무 많고 시간도 지금 부족하니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좀 국민의힘 가야 되거든요. 네. 그것만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참으면 국민의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키워드 수준에서 어떤 의혹들이 있는지 정리만 해주시죠. 키워드 수준에서 그냥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리자면은 인천공항이 개항하기 전에 배우자가 영종도에 땅을 샀다. 요거 개발 호재를 알고 왜냐면 그때 KDI 연구위원이어가지고 예. 예타조사도 이해운 당시 의원이 했어가지고 호재 알고 산 거 아니냐. 이거 문제 있다라고 주진우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주진우발 있고요. 한 3배 올랐지? 예, 3배. 3배. 예, 올랐다. 달콤하다. 예, 그거 있고 92년에 28살이었는데 이해운 부부가 미국에 있으면서도 서울에 투자를 했더라. 땅 상가를 5개나 샀다더라. 뭐 투자 투기 의혹들이 좀 몇 개 있군요. 돈 어디서 났냐, 뭐 내용 안 거냐, 뭐 이런 또 의혹 있고. 네. 또 이해운 후보자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2016년에 기독교 단체 세미나 가가지고 이슬람 교도를 싸잡아서 좀 비난하는 발언. 무슬림도 명령이 내려오면 갑자기 돌변해서 살인과 뭐 테러 같은 거 할 수 있는 집단이다. 요거는 이제 혐오. 이런 이슈가 좀 있고요. 그리고 갑질 이슈가 좀 많이 있죠. 갑질 이슈가 있습니다. 네. 당협위원장 서울 중동 성동을 그 당협위원장 지낼 때 예. 임신한 그 지역구 구의원에게 총선 패배 책임을 돌리면서 좀 갑질을 해서 피해를 봤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좌진 동원해서 자기 비판하는 댓글에다가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정황도 또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정도. 이런저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청문회까지 지켜보자는 건가요? 그렇고요. 아. 이제 지금 나오는 이제 좀 쭉 말씀하신 기사들이 보면은 멀게는 한 33년 전 네. 정치하기 훨씬 전이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영종도 같은 경우도 25년 전 얘기인데 그리고 뭐 시대 차이라는 게 그 장기간 놔뒀는데 3배, 뭐 2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의혹들을 뭐 제기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뭐 갑질 의혹 같은 경우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혜원 후보자가 이미 사과를 했습니다만 저는 피해자를 어떻게든지 만나서 피해자에게 진솔된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그 문제와 우리 대통령님이 왜 이분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정말 본인이 대선 때부터 중도 보수를 자처하시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감동을 전율을 느끼는데 국민들 삶을 위해서는 김대중 대통령 정책이든 박정희 대통령 정책이든 가리지 않겠다. 이런 말 그대로 실용주의자로서 탕평과 통합에 인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자기들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속으로는 마음이 기분 나쁘더라도 잘 가서 열심히 해라. 우리 검증 제대로 해보겠다. 이래야지 뭐 사람들 모일 시간도 없으니까 서면으로 최고 열어가지고 제명해버리고 그냥 없는 꼴 된 거 아닙니까? 네. 너무 없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당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이혜원 후보자를 발탁했는지 그래서 네. 당내에서라도 청문회 전에 정말 여당이란 게 뭡니까? 대통령님의 어떤 인사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됩니다. 네. 우리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다른 목소리 내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문회를 통해서 이혜원 후보자가 이런 의혹들이랄지 문제 제기도 해명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 본인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임명이 된다면 정말 이재명 정부에서 그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할 건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전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이혜훈 후보를 보면서 국민의힘에서 정치하기는 참 쉽다. 왜냐 이분이 국민의힘 계열 중에서 가장 양질이라고 평가받았었어요. 그 안에서 합리적인 평가. 합리적이고 양질이고 막 그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야. 물론 나는 뭐 좋아하진 않았지만. 예. 그런데 가장 양질인 사람을 봤더니 이렇게 많아 뭐가 가장 양질인데. 야, 나 이걸 보면서 참 국민의힘에서 정치하기는 참 쉽다 비교적. 아니 그런 근데 생각이 실제로 들더라고. 이혜훈 후보자가 5번이나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정치인들이 늘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늘 검증받고 무한 검증 받았으니까 네. 사실은 이 국회에서도 그 불패 신화가 의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혜훈 후보자 이후로는 정치인도 정말 현미경으로 이렇게 검증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니, 저는 정치인 불패 신화가 이제 좀 깨지는 그 변곡점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민주당 이슈 하나만 더 잠깐 아니 이거는 화들짝 놀라시네. 아닙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대표직에서 내려갔기 때문에 네. 원내대표를 이제 새로 뽑습니다. 아. 예, 5개월짜리 원내대표. 그런데 이제 4명이 출사표를 던졌거든요. 네. 네. 4명. 진성준 의원, 그리고 백혜련 의원, 그리고 박정 의원, 그리고 한병도 의원. 이렇게 이제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네. 공교롭게도 4분 다 삼선 의원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3선만 해야 한다는 뭔가 불문율은 좀 존재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왜냐면 않아요? 이제 보통 사선 의원 중에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영교 의원도 지금 사선이신데 이제 출사표를 던져서 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중진으로 얘기할 때가 삼선 의원부터 하는데 가장 활동적이기도 하고 이제 상임위원장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삼선에서 많이 출마를 하십니다. 4분 다 그 워낙에 실력도 겸비했고 진성준 의원도 정책위장도 하셨었고 네. 백혜련 의원도 이번에 사법개혁특위위원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한병도 의원은 지금도 예결위원장하고 계시는데 네. 우리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네. 정말 아무 탈 없이
법정 기한 날에 이렇게 또 통과시키는데 역할을 하셨어요. 지금 참고로 박정 뺐습니다. 지금 하려고 합니다. 딱 봤어요. 이제 박정호 님은 지난 대선 때 유세본부장도 하시고 뭐 능력 있으시죠. 그래서 네 분이 좀 이렇게 너무 웃으시니까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되고요. 저희들이 11일 날 1월 11일 날 선출을 합니다. 빠르게 하고 그날 이제 저희들 최고위원들 세 분 보궐선거 있거든요. 같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원내대표도 이전에는 이제 국회의원들만 뽑았습니다. 지금도 국민의힘, 국힘당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우리 권리당원들, 당원들이 저희들이 많지 않습니까?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된다 해서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부터 20%가 반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의원 80%, 예. 권리당원 20% 반영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권리당원 20%가 큽니다. 국회의원 한 30명 가까이 그 포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들에게도 정말 좋은 정책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저는 5개월이 결코 짧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2차 종합특검도 있고요. 통일교 신천지 특검도 있고 그다음에 사법개혁안들이 많습니다. 대법관 증원, 법애국제 뭐 많지 않습니까? 공수처 법안도 있고. 그래서 이런 법안들을 책임 있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분 다 제가 어제 저녁 자리에 있었는데 알리지도 않았는데 후보 2명이 왔어요. 와가지고 저도 뭐 표가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 삼선 의원님들이 저한테 되게 머리를 많이 숙이고 평소에는 뭐 획 지나갔는데 지금 머리를 많이 숙이고 지금은 가불관계가 확실합니다. 1월 11일까지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제 어느 분이 되시더라도 대통령님을 잘 보필하고 해서 잘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안은 단순한 법카 유용 문제를 넘어 수사 외압과 증거 인멸 지시라는 중대 범죄 의혹으로 번진 상태입니다. 김 의원은 정치적 공세라며 원내대표직 사퇴 후 배수진을 쳤지만 구체적인 녹취록과 내부 폭로가 잇따르고 있어 향후 검찰경찰의 재수사 결과가 김 의원의 정치 생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기 의원 부인 법카 의혹 및 녹취 공개 보도. 이 영상은 배우자의 업무 추진비 이용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녹취 내용 및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다루고 있어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의혹들과 관련해 김병기 의원이 내놓은 공식 해명 전문이나 추가적인 고발 현황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구독과 좋아요, 클릭 후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실히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